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5월 2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그럼 당대표 경선을 하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누가 출마해 있는지 알고들 계십니까?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전혀 몰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국민들의 참여가 거의 없는 데다가 당내에서 친문이냐 친문 아니냐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을 뭐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더 관심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가 어제 서울에서 열리면서 모두 끝이 났고, 이제는 뭐 TV 토론을 거쳐서 내일부터는 아마 온라인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에는 3명의 후보가 최종 결선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이렇게 3명이 올라 있는데, 이 후보들에 대해서 또 이 세 후보가 전국을 돌면서 펼치고 있는 선거운동에 대해서 민주당원을 빼고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철저히 민주당의 지금 이 당권 경쟁은 민주당 당원 중심으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거기에서 논쟁거리도 지금 전 국정의 현안이 되고 있는 뭐 부동산이나 코로나 문제 이런 부분을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저 후보가 친문이냐 아니냐, 이 뭐 친문 간별사까지 등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소위 강성 친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 권리당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면서 지금 친문이냐 아니냐 이 논쟁만으로 빠지니까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연설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그 송영길 의원, 지금 후보로 올라와 있는 송영길 의원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비난성 발언을 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상대 후보인 홍영표나 우원식 등이 비판을 하니까 또 송영길은 나서서 자신은 진짜 친문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친문 활동한 것을 또 반박을 하면서 친노냐 친문이냐 아니냐 이 논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에 여러 가지 지금 토론해야 될 일들도 많고 의논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토론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그 다음 강성 친문들의 행태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이 있다면 또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텐데, 오히려 SNS 상에 통해서 이 전당대회 전체의 판을 강성 친문들이 서로 비난하면서 이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외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도 친문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굉장히 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성 친문들의 고개를 숙이는 민주당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런 모습을 보아왔고, 보궐선거 뒤에도 초선 의원들이 나서서 이제 민주당 당 쇄신을 이야기하면서 이 조국을 극복해야 된다, 조국 사태, 내로남불을 극복해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자 그 곧바로 권리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그 강성 친문들의 공격,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이 민주당의 이 친문 논쟁을 보면서 5년 전이었습니다. 2016년 그 총선을 앞두고 소위 진박간별사라는 게 등장을 했죠.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진박간별사가 나와서 누가 진정한 친박이냐 아니냐를 가리고, 또 당 공천에서부터 청와대에서 공천을 내정한 사람의 명단이 떠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돌고, 뭐 진박간별사가 총선을 다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당시 새누리당은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졌죠. 결과는 총선에서 패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새누리당이 못해서 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자, 지금 진박간별, 친문간별 이런 정당 풍토도 문제지만 지금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그 시스템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제 국민의힘도 30일 원내대표를 뽑고 나면 이제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가게 되고 당권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난 보궐선거전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소위 대깨문들이 설치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보궐선거에서 지금 야권 쪽에 야권의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야당 지지자들도 이 전략적 투표, 전략적 선거운동을 할 줄 안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강성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거의 사라졌다. 이제 중도파를 껴안는 것이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는 길이다. 이것을 야권 지지자들도 모두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야권은 그렇게 잘 단합이 되는데 이 여권은 소위 대깨문을 중심으로 한 여권은 완전히 지금 무너져 버린 것이 지난 보궐선거였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당내 분위기도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뽑는 선거 룰, 경선 룰의 문제입니다. 경선 룰이 좀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 중심으로 경선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일반 국민 여론을 묻는 것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의 뜻을 묻게 되는데 여기에서 40%에 달하는 권리당원들이 목소리가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문 논쟁이 일어난다라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보다는 훨씬 좀 낮습니다. 국민 여론을 묻는 게 30%가 되고 당원과 대의원이 70%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이번 당대표 선거는 이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니만큼 국민의 뜻을 더 많이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당심과 민심을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대목입니다. 물론 당대표 선거를 뽑는 것은 정말 당원들의 잔치입니다. 당원들의 손으로 뽑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에서 그 당규를 바꿨죠. 전 100% 국민 여론조사로 후보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건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당원의 의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좀 특수한 사정, 좀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더 우선해서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필승해야 된다, 그 의지를 다지는, 그 쇄신을 다지는 의미에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했던 겁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100%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당 대표를 뽑는 선거에 당원들의 뜻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50대 50이 됐든 또 7대 3이 됐든 국민의 지금은 30%에 머무르고 있는 이 국민들의 의사, 국민 여론조사를 좀 더 넓혀야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원내대표가 뽑히고 나면 새 원내대표 체제에서 빨리 논의를 해서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이 부분의 논의, 경선 룰에 대한 논의를 빨리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민주당과는 사정이 많이 다르지만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저 친문 간별사, 친문 논쟁,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외면해버리는 저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서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이 차례를 지켜서 줄을 잘 서죠. 줄을 잘 서긴 하지만 줄을 일렬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라인, 줄을 그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면 시민들이 전혀 다툼 없이 차례대로 줄을 더 잘 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는 정말 당원들 손으로 뽑는 당원들의 축제 맞습니다. 그건 맞긴 하지만 이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절체절명한 이런 대선 전국을 앞두고 열리는 전당대회니만큼 국민의 뜻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경선 룰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점을 민주당의 저 친문 논쟁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맙습니다.